대한민국 축구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답답한 경기가 또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경기 종료 이후 거세게 쏟아졌다. 2026 북중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맞대결에서 0대1로 예상 밖의 패배를 기록했다. 경기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각종 통계 매체들은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92% 이상으로 전망했고 사실상 안정적인 통과가 유력하다는 평가까지 뒤따랐다. 그러나 결과는 그 기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에 충격을 던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지 몬테레이 스타디움에는 교민들과 원정 응원단이 대거 몰리며 사실상 홈경기와 다름없는 응원 열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대표팀의 경기력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실망을 넘어 당혹감을 안겼다. 새벽부터 경기를 지켜본 팬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닌 90분 내내 이어진 답답함과 허탈함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면 한국이 경기를 지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점유율은 68%대 32%로 한국이 크게 앞섰다. 그러나 축구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득점으로 증명하는 경기다. 이 숫자는 오히려 경기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리는 허상에 가까웠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3-4-1-2 형식의 3백 전술을 유지했다. 현대 축구에서 3백은 측면 윙백의 적극적인 전진과 수비 라인의 빌드업 가담을 통해 공격 숫자를 늘리는 구조지만 이날 한국의 운영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김민재와 이한범이 배치된 후방 라인은 상대 압박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진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하프라인 아래에서 좌우로 공을 돌리거나 미드필더 황인범, 백승호에게 전달한 뒤 다시 되돌려받는 반복적인 패턴만 이어졌다. 이른바 후방 점유 중심의 빌드업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는커녕 어떤 위협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좌우 윙백이 전진한 상태에서 중원 간격은 벌어졌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패스는 실종됐다. 오히려 패스 미스가 나올 때마다 남아프리카의 빠른 역습에 공간을 내주며 위험한 상황을 자초했다. 전반, 중반, 후방 실수에서 비롯된 장면은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고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경기 흐름은 더 일찍 무너졌을 것이다. 결국 이날 한국 축구는 의미 없는 점유율만 높인 채 실질적인 위협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 많은 팬들이 분노한 지점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끝까지 전술 변화를 주지 않은 홍명보 감독의 고집이었다. 경기 전 감독은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2차전에서 주전으로 나섰던 손흥민과 이재성을 벤치로 내리고 오형규와 황희찬을 선발로 투입하며 공격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중심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겉만 바꾼 제한적인 선택에 그쳤고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 흐름은 계속 느려졌고 답답함은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 전방에 어떤 공격 자원을 배치하더라도 경기 양상 자체가 바뀔 수 없다는 회의감이 커졌다. 전반전은 결국 0대0,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프타임에 들어서자 홍명보 감독은 변화를 선택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황희찬, 백승호, 이태석을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 김진규, 엔스 카스트로프를 투입하는 강수에 가까운 교체를 단행했다. 하지만 전술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였다. 라인의 형태는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경기 운영의 뼈대 역시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됐다. 선수만 바뀌었을 뿐 경기 방식 자체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후반 17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펠로 마세코에게 허무하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스코어는 0대1로 기울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대응 방식은 여전히 예상 밖이었다. 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비의 중심인 김민재가 종아리 통증으로 교체를 요청했고 그 자리를 박진섭으로 채웠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숫자를 줄이고 백포 라인으로 전환해 공격을 강화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선택은 끝까지 3백 유지였다. 경기 막판에는 조규성까지 투입되며 롱볼 중심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올라가는 크로스는 대부분 상대 수비의 머리 위로 떨어질 뿐이었다.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전술적 유연성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감독은 자신이 준비한 3백 시스템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고집만을 끝까지 드러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국제 무대에서 전술적 경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다. 이 경기 내용은 주변 국가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일본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평소 한국 축구의 투지와 압박을 경계해오던 이들조차 이번 경기에서는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일본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는 경기 이후 분석에서 한국 축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강한 압박과 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방에서의 단순한 패스 순환이 결국 자멸로 이어진 경기라고 지적하며 전술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같은 정상급 자원을 보유하고도 구시대적인 300전술 틀 안에 가둔 운용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독의 전술적 판단력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였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과거에는 위협적인 팀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팀으로 보였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강인이 공을 잡아도 주변 지원이 없고 손흥민을 벤치에 둔 채 수비 중심으로 버티는 방식이 누구의 판단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다수였다. 이러한 여론은 일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과거 아시아 축구를 주도하며 일본을 압도하던 한국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등장한 것이다. 전술적 혼란 속에서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기회를 놓쳤다.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1을 기록하며 A조 3위로 밀려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무승부만 거뒀어도 2위로 안정적인 32강 진출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기에 아쉬움은 더욱 크게 남았다. 그러나 아직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026 북중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32강 토너먼트 진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 상태였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운명 역시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2위로 올라선 각 조팀들은 자동으로 32강에 직행하게 된다. 반면 12개조에서 3위를 기록한 팀들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8팀은 와일드카드를 통해 간신히 토너먼트 무대에 합류한다. 말 그대로 마지막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조의 시코가 체코를 3대0으로 완파해준 덕분에 한국은 조 최하위로 탈락하는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제 한국은 B조부터 L조까지 이어지는 다른 조들의 모든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였다. 핵심 조건은 분명하다. 다른 조 3위 팀들 가운데 최소 4개 팀이 한국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승점 3점과 골득실 -1보다 떨어지는 팀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유리한 그림은 다른 조 3위 팀들이 승점 0점 또는 1무 2패 수준에 머물거나 설령 승점 3점으로 동률이 되더라도 골득실이 -2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팀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다. 결국 타국의 결과와 운의 모든 것이 달린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와 수비 자원을 보유하고도 다른 팀의 경기 결과를 바라보며 계산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운에 기대야 하는 상황은 팬들에게 더욱 큰 허탈감을 안겼다. 만약 한국이 3위 자격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2조의 독일 또는 G조의 이집트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경기력 기준으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0대1로 패한 수준의 내용으로는 토너먼트 경쟁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경기 종료 이후 팬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뒤덮였다. 일부 팬들은 경기 내용을 두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 전력으로 유효 슈팅조차 밀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즉각적인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패배 때문이 아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쏟아낸 노력과 새벽부터 응원한 국민들의 열정이 전술적 무기력 속에서 무너졌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장을 남겼지만 이미 흔들린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한국 축구는 분명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설령 천운이 따라 32강 와일드카드로 진출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단조로운 경기 운영으로는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탈락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팬들은 다른 조 결과를 지켜보며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극적으로 32강 진출이 성사된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전술전면 재검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탈락하게 된다면 한국 축구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인적 쇄신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상처와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방법은 단 하나다. 철저한 반성과 확실한 변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분석도 함께 확인해주세요.